어제 이재명 정부 1주년 기자회견 있었습니다. 의원님 가장 인상적이었던 대목은 어떤 대목이셨는지요? 저는 역시 뭐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부분입니다. 그게 저희들 입장에선 한명숙 총리 이후로 여성 총리가 첫 지명된 네, 거거든요. 20년 만에. 예. 예. 그리고 저게 정말 많은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마평이 막 올랐고 언론이 유력하게 본 건 정성호 장관 그리고 그보다 더 강훈식 총리였잖아요. 예. 그걸 안 한 데 대한 메시지는 뭐냐. 예. 그거는 지금 현재 민주당이 당대표를 앞두고 매우 예. 지금 복잡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에 대하여 이제 정부는 일의 중심을 잡겠다는 확실한 표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인 총리를 일기에 썼다. 네. 그런데 이제 2기는 더 일을 하는 네. 내각으로 가겠다는 그 상징성이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아시잖아요. 국무총리 인선마다 그 이런저런 뭐 하마평뿐만 아니라 내부에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에 대하여 중심은 일이다. 예, 그래서 어느 쪽에 기울지 않겠다 이런 예. 표현이에요. 예. 일만 하겠다. 예, 일만 하고 예. 나는 중심을 여기에 둘 거야. 예, 그리고 그게 맞는 그렇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성 총리를 발탁한 거에 대하여 저는 왜 이렇게 여성 단체가 조용할까? 20년 만인데 네. 그 의미 그러네요, 진짜. 부여를 잘 안 하는 것은 역시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성별을 넘어 예. 유능한 사람으로 예. 더 평가하는 것 같고 기자들이 20년 만에 여성 총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그러니까 강훈식 실장한테 아주 좋은 물었더니 답변이었어요. 예, 2026년에 할 질문은 무슨 할 아니죠. 질문은 아닌 것 아니다. 같다. 능력 위주로 했다. 이렇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각에 여성이 적은 건 또 사실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대답이 매우 적절한 대답이었습니다만 사실은 조금 더 파헤쳐 보면 여전히 국회에서 여성 의원 수는 뭐 형편없이 적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내각에도 적고요. 그래서 그런 여성들이 일을 또 잘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균형을 맞추고 여성 인재를 더 발탁하고 이런 노력은 계속돼야 합니다. 네. 자, 우리 대학생은, 네, 진보당 대학생은 어느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셨습니까? 저는 모든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 뭐가 인상적이었냐면 어떻게 2시간 50분 동안 저렇게 말을 쉬지 않고 하실 수 있지라는 게 인상적이었고요. 저는 정치외교학과를 나왔는데 네.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은 정외과 교수님 보는 것 같다. 경제학과 학생들은 경제학 교수님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예. 어떻게 저렇게 방대한 분야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하는 거에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지가 와 우리나라 대통령 컷이 너무 높아졌다. 대통령 컷.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예. 저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6.3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에서 아하. 무한 책임. 네. 어떻게 대통령이 비가 안 와도 내 책임이다. 이런 자세가 사실 정치라는 사람의 자세구나. 네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울 수 있었고요. 예.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 예. 차이랄까요? 이거에 예. 대해서 설명하실 때 여당의 그릇이 중요하다라고 그릇, 하셨는데 네. 바다 그릇 이런 얘기 그렇죠. 하셨어요. 저희도 이제 집권을 꿈꾸는 정당 중에 하나로서 이게 야당일 땐 공격만 잘하면 되는데 여당은 저희가 좀 아직 멀긴 했지만 네. 여당일 때는 저렇게 좀 그릇을 키워야 되는 그런 게 있겠구나라는 걸 좀 보면서 많이 느끼고 배웠습니다. 네. 근데 그 얘기는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얘기입니다. 비가 와도 내 책임 같고 맞아요. 예. 또 비가 너무 안 와도 내 책임 같고 그래서 이게 민주당 대통령들께는 사실은 다 체화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국힘 쪽에서 잘 못 보는 태도여서 예. 더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께서 이번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특히 이제 선거 결과 이후라서 선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실까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쭉 말씀을 하셨어요. 선거 관련된 답변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선 저는 그렇게 늘 얘기했는데 절반의 실패, 절반의 성공이다. 네. 그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뭐 정청래 대표는 승리라고 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승리가 아니라고 하는데 누구 편이냐? 저 그런 것까지 강요하지 마세요. 저는 제 생각대로 봅니다. 네. 저는 절반의 실패, 절반의 성공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대통령도 이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숫자로는 이겼죠. 12대 4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그냥 들여다보면 강원도에서는 정말
거기는 이기기 힘든 데를 이겼고요. 그렇죠. 심지어 권성동 맞습니다. 있는 강릉 이겼고요. 강릉. 접경지대 다 이겼고요. 네. 부산이 정말 힘든 곳인데 이겼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울산은 연대의 기적으로 이겼고요. 예. 그리고 충청북도, 충청남도도 다 다 이겼죠. 막판에 예. 국힘이 경합 지역으로 했는데 거기 다 이겼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승리까지 폄훼해서는 안 된다. 음흠. 경기도의 경우는 모범 답안이었어요. 네. 후보도 뭐 뛰어났고 그다음에 선대위가 너무 안정돼 있었고 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가겠다 분명히 했고 정책까지 분명히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기고 승리한 지역까지 승리 아니야. 서울 졌으니까 너네 다 진 거야. 이건 또 곤란한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절반의 패배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도 숫자로는 12대 4니까 이겼는데 그런데 서울이 지니까 너무 허탈한 거예요. 그래서 절반의 실패, 절반의 승리 예. 이렇게 보고 대통령께서 자꾸 이걸 또 왜곡하시던데 예. 실패한 것이라고 표현하시지 않았어요. 예. 승리는 아니다라고 예, 표현하셨어요.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예. 받아들입니다. 저는 네. 그걸. 지금 속보 들어와 있는데요. 경찰에서 딥페이크 영상 관권 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경남도청 압수수색에 있다.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 캠프 측의 관권 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이 서울시도 그 댓글팀이 그렇습니다. 직접 캠프가 댓글로 허위 조작 예. 정보를 퍼뜨린 거잖아요. 예. 여기도 빨리 수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경찰이 할 일이 많네요, 지금. 네. 예, 여러 가지로 그러네요. 지금 선관위 사태부터 시작해서 선거 이후에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경찰이 정말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네.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의원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더불어민주당은 8월 17일 전당대회 네, 앞두고 네.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저희 박지원 전 대표 오셔가지고 뭐 이런저런 말씀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싸우고 갈등하면 이러다 우리 다 죽어. 오징어 게임의 한 대목을 연상시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좀 어떻게 치러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전당대회를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대권 전당- 경쟁하지 마십시오. 대권 경쟁하지 마라.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마음속으로 나 대통령 되고 싶어. 존중합니다. 그리고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우리처럼 일만 열심히 하다 죽자 이런 사람들만 정치하면 진짜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목숨을 내놔야 되는 대통령 하고 싶어 하시는 거 정말 고맙고 존중하는데 당대표 선거는 또 당대표 선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당대표 선거일 땐 당대표 선거에 집중하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는 1인 1표제 지킴입니다. 예, 이 정당 개혁의 역사를 거스르지 않는 네. 당대표 선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대표로 나와주세요. 대권 후보로서 나오지 마시고요. 네. 요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고 예. 요 맥락에서 박지원 의원은 예.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예. 미래에 내가 대통령 될 테니까 예. 당대표 땐 요걸 하고 총선 땐 요렇게 해가지고 예. 내가 다수 의원을 내가 만들어서 대권에 가야지. 예. 이런 생각으로 임하시면 다 티납니다. 근데 그렇게 임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됐어요? 없어요. 된 적 없어요. 그래서 또 하나 드릴 말씀은 네. 오늘에 충실한 사람이 대통령 되더라. 제가 어쩌다 보니 DJ도 모셔봤고 예. 노무현 대통령은 저를 방송위원회 상금 부위원장 시키셨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말 가깝잖아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 제가 이제 당원과 죽이겠다는 극한 발언으로 욕 먹으면서까지 지킴이를 예. 했잖아요. 보면 예. 마음속에서 내가 대통령으로 봉사하겠다는 생각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일 하나하나를 결정하면서 대통령 되려면 요 일은 어떻게 해야지? 예. 이런 분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냥 눈앞의 과제에 충실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그 충실함이 하나하나 쌓이니까 국민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되더라고요. 되더라. 예, 예. 그래서 뭐 나는 대통령 안 되고 싶은데 대표할 거야.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 예. 대통령 되는 단계로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국은 하늘이 결정하더라. 그럼 그 하늘은 누구예요? 예. 민심이 천심이잖아요. 예. 국민들은 다 알더라. 나중에 보니까. 예.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옆당 큰 당의 이 예.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이 소수당의 대학생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도 전당대회를 8월에 해서 대표단이 교체되는데요. 어. 사실 저는 당내 갈등이나 이런 건 항상 있을 수 있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검승부를 자꾸 하세요. 당 내에서 네. 저희 당도 그렇고 근데 당 내 혹은 크게 봐서 이 내란 청산과 사회대 개혁을 함께하는 진영 안에서는 전 목검승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목검승부. 아니 누가 더 우리 네. 당의 얼굴로서 적합한가를 판단하는데 아하. 목검으로 승부를 하면 되는데 자꾸 진검으로 서로 찌르고 베고 예. 이렇게 하면 예. 실제로 내란 청산을 하는 적들과 싸울 때 우리 네. 편에 팔이 잘려 있고 다리가 잘려 있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야, 어머니 어떠세요? 너무 정말 늘픈 수 있어요. 이거 늘픈 수는 네. 이거는 사투리고요. 네. 늘품이 있습니다. 잘 네.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어. 빨리 설명해 주세요. 나중에 검색해 어머니. 볼게요. 늘품이란 무엇이냐? 네. 미래에 발전할 성장 잠재력이 많은 사람. 감사합니다. 네. 늘품 갈비 안 들어봤구나. 그래서 그, 솔직히 이제 진보당은 역할이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역할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의제가 매우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북한의 존재 때문에 지정학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치가 다 보수당입니다. 민주당이 무슨 진보당입니까? 그리고 애초에 중도를 표방하셨어요. DJ부터 그렇죠. 지금까지. 그런데 다만 일반 민주주의 과제가 우리나라에선 진보 과제처럼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진보 과제를 그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 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는 진검승부를 좀 해도 그 진검승부의 내용이 의제입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은 집권 세력이잖아요. 지금 4번째 집권했잖아요. 네. 그런데 야당일 때는 뭐 진검승부하고 뭐 그래도 그게 국민들이 시원하다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은 저는 솔직히 저 개인은 약속 대련하시라. 네, 약속 대련하시라. 왜냐하면 이건 목표가 똑같은데. 예, 그렇죠. 예, 예. 이재명 정부 성공. 그렇죠. 예. 그것이 대한민국의 대전환. 예. 그러면 당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일사불란하게 분열하지 말고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약속 대련 좀 해주시라. 그 연대연합 차원에서 사실은 의원님 뭐 지난 그 대선 때 총선 때는 아니었죠. 총선 때는 아니었던 것 같고 어쨌든 연대연합을 좀 확장하는 차원에서의 민주당의 역할 같은 건 큰 당으로서의 역할도 있지 않을까요? 뭐 이거는 정청래 대표가 솔직히 고백했잖아요. 네, 선거 끝나자마자. 그렇습니다. 예, 진보가 연대할 때 커진다고 예. 정말 감사하다고. 예. 예,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러나 진보당이 통합 대상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보당은 좀 더 커주셨으면 좋겠다. 예, 진보당은 진보당대로 진보당의 커져라. 길을 가서 대한민국의 진보 의제를 이끌어서 그것이 성공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2010년 지방선거였습니다. 그때 그 무상급식 네. 의제가 사실 진보를 살린 의제였고 그 딱 맞는 의제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의무 의료까지 더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조국 혁신당은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민주당하고. 네. 그럼 저는 어떻게 차이가 해야 돼요? 없다고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은 어떻게 앞으로?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통합이 지론이고요. 예. 저도 통합론자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국회의원 선거 가잖아요. 그러면 A 지역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조국혁신당의 후보가 네. 얻어가는 프로테이지가 개인별 차이가 있는데 2.5%에서 5% 사이입니다. 수도권 지난번에 예, 다 1000표 이게- 차이로 이긴 데는 그렇죠. 조국혁신당하고 분열되면 다 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총선 앞두고 연대하면 복잡하잖아요. 네. 전국이 시끄럽고. 예. 그래서 조국혁신당과는 뭐 이념적 스펙트럼의 차이도 없고 지향도 같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그 큰 틀에서도 동의한다면 네. 저는 합당이 맞다. 예. 언제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가능한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저는 이런 입장이고요. 예. 그리고 그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는 입장이 다르죠. 예. 이제는 경쟁자니까. 네, 이제 그 조국혁신당에 12명이 있는데요. 네. 이 12명의 다수가 매우 활동이 활발합니다. 예. 박은정 의원 뭐 이런 분들. 거기가 대표 주자고요. 예. 그리고 신장식 의원도 그렇고 예. 그리고 이혜민 의원도 네. 뭐 저는 과방위. 예, 우수한 분들이 많이 예.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기 지역구로 온다고 생각하면 긴장되겠죠. 긴장이 많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그 평택의 오류, 예. 그 평택의 오류는 지금 와서 딴 거 막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분열해서 필패한 거다. 네. 어부질이라고 얘기하면 또 그것도 안 될 만큼 죄송한 일이 벌어져서요. 네. 그래서 통합은 빨리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어쨌든 이런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세요? 너무 어려운 의제예요? 뭐 어렵긴 한데 말씀 못 드릴 건 없는데 네. 제가 뭐 조국혁신당 여기 지금 조국혁신당이 없어가지고 네.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진보당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네.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바깥에 계셔 주셔가지고 저희 입장에서 사실 뭐 법안을 발의한다거나 아니면 소수 정당의 연대를 추구한다거나 이런 거에서 꽤 많이 도움을 많이 받고 도움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 정치가 뭐랄까 이 소수 정당의 몫을 늘리는데 조국혁신당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하고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차별금지법 같은 법안을 조국혁신당에서도 발의하는 거를 만약에 민주당 안에 그 의원님들이 계셨다면 당론을 거스르게 되는 거다 보니까 좀 쉽지 않으셨겠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나 사실 뭐 진보당 입장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협당을 하니 마니는 뭐 크게 관심이 아니죠. 관심 사안이 아니다. 주제 넘은 말씀일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네.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예. 소수당이 여러 개 있는 게 편하다. 편하다. 네, 그러나 뭐 연대연합 사실 주 차원에서. 관심사는 아니에요. 예. 저희는 진보당이 어떻게 클 것이냐, 어떻게 진보당이 이제 자강론. 우리 사회 왼쪽 날개를 예. 단단하게 받쳐줄 수 있을 것이냐 예. 이게 제일 큰 고민이고요. 아 근데 엄청난 진보당의 자산이네요. 자산입니다. 엄청나게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탐나요. 너무 많이 금치를 해주시는데요. 아닙니다. 예. 저는요 앞에 대놓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명하신 제가 분이에요. 이렇게 살아요.